아세안 데일리 이제 실링 뉴스 보면은 베트남에서 이제 기업형으로 진화하는 불법 성매매 월정역 패키지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제 기사화 시켰는데요. 여기 이제 자세히 좀 약간 읽어드리면은 먼저 내용을 좀 왼쪽에 보이시죠? 베트남에서 불법 여기는 저기 그 매춘이 불법입니다.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. 월정의 형태로 약 매월 1,500만 동에서 2천만 동 정도,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지급하는 패키지 상품까지 등장하는 등 이게 기업형으로 변화하고 있다. 여기 이제 포주가 있죠. 이제 그래서 이거를 슈가 베이비라고도 하기도 하고, 여자를 슈가 베이비, 남자는 슈가 데디 그렇게 부르죠. 그래서 이제 부유층 고객들을 끌어모으는데, 여기는 뭐 한 달에 성매매를 최소 뭐 한 달에 4번 내지 8번까지 정해서 월 한 2천만 동까지 최대한 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, 이제 포주들은 이른바 뭐 포주들은 한 건당 200만 동씩 챙겼다, 한 10% 정도 챙겼군요. 이렇게 이제 돼 있고, 이거 갖다가 이제 베트남 공안에 체포한 겁니다. 이 포주들하고 아가씨들을. 이게 이제 참 여기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, 이제 베트남의, 한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. 베트남도 이게 문제가, 이 지도층들이, 이 사회 지도층들이 이거를 이끄는 겁니다, 사실은.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2천만 동 100만 원이 아니라 심지어는 뭐 한 달에 1,000만 원까지도, 1,000만 원 이상까지도 이렇게 하고, 이게 대단히 미인이거나 유명한 여성일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요. 제가 몇 건 들은 건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거를 또 베트남에서 공공연하게 숨기지도 않고,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나 가수였나를 제가 이름 듣고도, 이제 저는 베트남을 잘 못하니까 잊어먹거든요. 이제 이름을 기억 못하니까, 베트남 말을 모르니까. 근데 있어요. 그것도 유명한 베트남인 다 할 겁니다. 유명한 여배우인가 가수가 있는데, 그거를 공개적으로 샀습니다. 공개적으로 몇 달인가를 1년인가 계약을 했습니다. 계약을 해서 엄청난 돈을, 제가 듣기로 1년 계약이 한 100억인가 200억인가 그럴 거예요, 우리나라 돈으로. 그렇게 해서 그거를 똑같이 했습니다. 한 달에 뭐 몇 번. 이렇게 해서 그 여성이 또 유명한 그 배우인가 가수가 또 수락했어요. 그거를 오케이 해갖고서는 그거로 돈 엄청 벌고, 이제 더 이상 안 하죠, 그 짓을. 이제 그런 것들을 그게 오픈돼서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뭐 워낙에 이 베트남에도 젊은 사람이 많잖아요. 여성들이 많은데, 이 마땅한 직업이 없단 말입니다. 마땅한 직업이 없고, 또 요즘 뭐 뉴스라든지 뭐 각종 뭐 드라마, 영화 이런 데 보면 화려한 어떤 삶을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 있고 하니까, 그것에 대한 동경이 있고, 그러니까 어느 나라다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돈이 필요하면은 뭐 취직할 자리도 없는데 어디서 돈을 구하겠어요. 결국은 슈가 대디한테 구하는 거거든요. 이래서 이러한 문제가 너무나 일상화돼 있다 보니까 심하고, 그래서 아마 공안이 할 수 없이 이거를 건드리는 것 같아요. 네, 할 수 없이 건드리는 건데, 참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이런 젊은 여성들을 그렇게 아주 탓할 수만도 없는 것이, 이거 다 귀한 집 자식들인데 어느 여성들이라고 이런 걸 하고 싶겠어요. 자기 또래, 냄새 나는 아저씨들 반포한다고 싶겠습니까? 먹고 살 게 없고, 뭐 이렇게 뭐 백도 사고 싶고, 뭐 요즘 유행하는 뭐 하다못해 아이폰 나오면은 아이폰, 여기 보면 젊은 여자애들이 아이폰 13 그 비싼 거 10이다 들고 다니거든요. 그 돈이 또 어디서 나겠습니까? 물론 착실한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지만, 또 대부분 어떤 경우에는 또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? 부모가 주지 않고 그러면은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참 이 복잡한 세상인데,
사실 냄새나는 아저씨들 또 뭐 누가 보고 싶겠습니까? 돈 때문에 그런 거지. 사실은 같은 또래에 이렇게 잘 이렇게 자기 짝을 만나서 연애도 하고 이렇게 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다 꿈일 텐데 이 사회 구조가 여기도 이렇게 급격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부의 분배가 공정한 게 불가능하죠. 너무나 급속하게 성장하니까 사회 시스템이 이 경제 성장을 못 쫓아갑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조리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 참 어떻게 보면 유감스러운 일이죠. 이것도 여성들만의 잘못도 아는 것이 사실 우리 그 보면은 이거 저기 아저씨들의 책임이 아저씨들 논팽이들 돈 좀 벌고 그러면은 또 심심하잖아요. 할 일도 없고 그러면 시간 남으면은 사람이란 게 좀 바빠야지 좀 그런 건데 시간 남고 돈 좀 생기고 그러면 또 딴 생각이 드는 거라 계속 또 못된 놈이 시간 나오면 엉뚱한 짓만 하게 되는 거지. 그러니까는 또 이런 아가씨들 쫓아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젊은 아가씨들을 쫓아다니게 되면은 사실 이게 그 젊은 남자들 아직 경제력이 좀 부족한 젊은 남자들이 사귈 여자들을 뺏어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좀 나이 든 남성들이 젊은 남성들이 만나야 할 여자들을 뺏어가는 거지. 그 노욕 때문에 참 우리가 그 생물적으로 보면은 그 자식도 낳을 것도 아니면서 그냥 그 일순간 즐기기 위하여 돈 좀 있다고 그걸 남의 여자를 뺏어가는 셈인데 참 이게 그 사회적인 문제라고 베트남 공안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. 하여간 이런 일은 뭐 워낙에 여기서 베트남에서는 흔하게 벌어지던 일이라서 다 뭐 그러려니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또 신문에까지 나갔고 기업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싸게 상당히 싸게 후려치는 거예요. 이렇게 또 대량 그러니까 싸게 낮춰서 대규모로 또 이렇게 해먹는 또 조직이 이제 생긴 거죠. 베트남 사회도 이게 참 그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경제적으로 이런 골칫덩어리가 생긴다는 걸 알고 좀 부의 그 이 분배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젊은 여성들이 나름 자기 생활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더 그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. 네, 하노이 닥터입니다.